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강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27일 발칙한 뉴스 정일림입니다.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이 좌파 국가주의 확대라며 끝까지 억지를 부리며 막아 나섰다고 하는데요. 결국 전국의 부모들을 공분케 했던 사교치원의 비리를 아무것도 다잡지 못한 채 다시 또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가 이미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들이 앞으로는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자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12월 27일 발칙한 뉴스입니다. 2018년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3일 이렇게 남았는데요. 날씨는 정말 연말의 끝을 보여주겠다 이런 기세로 오늘 최강 한파 중에 올해 중에서는 가장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당분간은 이 추위가 계속해서 계속 진행될 듯 합니다. 근데 요즘 3한3이라 그러더라고요.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라고 그러시던데 네. 날씨도 추운데 날씨 좀 추운 게 괜찮아지려고 하면 미세먼지가 또 골치 아프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고생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나요? 저는 오늘 두꺼운 롱패딩에다가 안에 또 패딩 조끼를 입고 거의 생존 패션으로 나왔어요. 살겠다고. 참. 이 추운 날씨에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겨우 하는 거고 전 밥은 아직 안 먹었지만 밥 먹으러 나갈 때 잠깐 패딩 입고 이러는 거지만 밖에서 또 일하시고 이런 분들은 종일 밖에 계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것 좀 많이 드시고 삼성역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칼바람 추워요 그러십니다. 맞아요. 버스 기다리고 이럴 때 진짜 너무 춥죠. 그럴 때 진짜 요즘은 그래도 간간히 보면 이글루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 이런데 바람을 피하도록 좀 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많이들 해주셨더라고요.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의자 이런 것도 버스 정류장에 내놓은 것도 있고 하던데 정말 날씨가 이제는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정말 이 정도면 우리 러시아보다 더 춥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점점 더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더워지고 겨울은 훨씬 더 추워지고 정말 이게 인간의 인내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존이 힘들어지는 여러분 우리 버텨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맹추위, 맹더위, 폭염으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잘 버텨내야죠. 그죠? 우리를 지켜주는 건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날씨가 이렇게 힘든데 이 세상살이가 그나마 좀 이렇게 사회라도 따뜻해야 될 텐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열받는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멘트로 페이스북 멘트로 이 최강 한파를 열받게 만들어주는 그런 뉴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가 됐습니다. 지금 연말에 가장 또 중요한 핵심 법안이었던 두 가지가 모두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몽리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 아주 그냥 꽉 막혔더라. 이런 뉴스를 가져가 봤습니다. 지금 저 바티칸 뉴스에서도 수차례 막 거의 목이 쉬도록 분노하며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격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유치원 3법이 아까 뭐라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 드렸죠. 좌파 국가주의 확대라고. 좌파 국가주의 확대? 아니 비리 저지르는 거 막자고 하는 게 좌파 국가주의 확대라고요? 네, 그걸 강하게 막아서가지고요. 아무튼 연내 처리가 지금 아예 불발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사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법은 좌파 국가주의 확대라며 끝까지 억지 부리는 자유한국당. 야 진짜 깝깝하죠? 이제 이러면 남은 일은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할 건으로 상정하는 것 정도밖에 지금 방법이 없대요. 근데 이것도 해봤자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한다는 거죠. 아무리 길어도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면 아무리 길어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시킨다 이런 거라고 해요. 그 말인즉 미루면 330일까지는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신속처리지 패스트트랙인데 하나도 안 패스트한, 그죠? 하나도 패스트하지 않은, 정말 전혀 신속하지 않은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것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아직 여야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거다. 논의할 시간 아직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시간이 충분할까요? 물론 임시국회가 지금 1월까지로 연장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런다고 자유한국당이 시간 조금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바꿔 먹어줄까? 지금 이런 태도로 이미 자유한국당 안에서 연일 유치원 3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유치원 3법은 좌파 국가주의의 확대라는 방향에서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다. 사립유치원 영역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식으로 가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온다. 국가 재정 부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에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세요. 이미 사립유치원들 국가 지원을 다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응? 세제 혜택 다 받으시는 거 어떡할 거야? 아니 그렇게 사유재산을 계속해서 운운하실 거면 그런 지원이 일절 세제 혜택이고 뭐고 다 받지 마시든가, 아니면 교육기관 때려치시고 그냥 장사를 하시든가요.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지금 하자고 하는 유치원 3법은 지극히 국민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당연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겁니다. 비리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아니 이게 뭐 어려워? 그분들 어려우신가? 비리하지 말라는 게? 비리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회계를 하라, 이런 거고요. 이게 어려워? 그리고 비리가 적발되면 처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뭐야 대체? 이렇게 하는 게 좌파 국가주의면, 우파 국가주의면 그러면 비리를 조장하는 그런 체제인가요? 뭐야? 비리 감시 안 받겠다는 거면 뭐 비리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유민주주의 유불리 속에서 하나씩 문제를 푸는 게 어느 집단의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 저희 당이 만든 안을 받으면
사립 유치원 사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걱정 없이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 댁들 아니요. 그 회계 분리하자고 이중장부 만들게 법으로 바꿔달라는 거 이 얘기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비리 저질러도 눈 싹 감고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이중장부 회계 분리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 그거죠. 야, 역시 우파 국가주의 이런 거 맞네요. 그죠? 비리 조장하는 거. 비리 대놓고 마음껏 해주시게 열어주는 거. 이거 맞네. 그죠? 이걸 하면 걱정 없이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는데, 뭐죠? 네. 뭐, 걱정 없이, 그죠? 걱정은 일단 없겠네. 유치원 돈으로 걱정 없이 명품 가방 사고, 걱정 없이 성인용품 사고 할 수 있겠다. 그쵸? 완전 걱정 없이. 아주 편을 들어줄 걸 들어줘야죠. 그죠? 비리는요, 범죄잖아요. 범죄 행위에 무슨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이상한데 이념을 들이밀고 이러니까 논리가 그냥 꼬이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아무튼 뭐 오늘 유치원 3법 글쎄 패스트트랙으로 태울지 어쩔지 논의한다고 하는데 그걸 해봐야 어쨌건 1년 후가 될 거라는 거. 근데 그마저도 이제 지금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그마저도 지금 이게 될까 말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도 통과가 돼도 문제라는 겁니다. 기한도 기한인데요. 당장 뭐 1년 후 이것도 문제인데 설사 패스트 트랙으로 1년 후에 법안이 통과가 돼도 당장 유치원 비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죠? 패스트 트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마저도 바른미래당이 그나마 중재안을 내놓은 걸 이거 받아들여야만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원수가 돼야 되니까요. 근데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는 형사처벌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수위도 낮추는 등 아주 많은 부분이 후퇴한 안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른미래당까지도 지금. 근데 이마저도 이렇게 수위를 한껏 낮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에서 오늘 당내 의견이 갈리셔가지고 이것도 그 바미당 안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대요. 어떡하지? 패스트 트랙조차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비리 감시도 안 하겠다. 과거 비리도 처벌 않겠다. 그럼 그냥 그동안 드러났던 기상천외한 이 비리 백태들을 고스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하겠다. 이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정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면서 기억에 하나하나 다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유치원법이 발의된 지 거의 100일 가까이 됐는데요. 내내 지금 끊임없이 시간 끌기 하고 발목 잡아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존보다 나아지기는커녕 자체 법안이랍시고 내놓은 거 진짜 오히려 더 후퇴하는 것 같은 법안 내놓질 않나. 그걸 내놓아가지고 병합해서 심리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고요. 흐려놓고. 그러면서 회계 단위라도 반대하고 형사처벌에도 반대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시행령을 트집 잡아서 시간 끌기를 하기도 했고요. 아예 그냥 애초에 사립 유치원들을 조금이라도 손댈 수 있는 무언가는 다 아예 못하도록 회방을 놓아온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하겠다는 건 대체 뭔지 아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주장하는 어떻게 감시하면 좋겠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감시 방법은 학부모에게 맡기자고. 아니 학부모 어떻게 해요? 학부모가 글쎄 댁들이 권한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감시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유치원에 가서 회계장부 좀 보자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행여라도 우리 아이에게 뭐가 불이익이라도 갈까봐 얼마나 부모님들께서 전전긍긍 하시겠어요. 그죠? 법으로 뭔가를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강제할 뭐도 만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어떻게 뭐 알아서 학부모들한테 댁들이 장부를 다 일일이 꼼꼼하게 써서 보여주고 투명하게 할 거예요? 어? 잘도 그러겠네. 아니 뭐 조작 안 할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나 있나요? 참 너무나도 네,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사립유치원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은 조금도 마련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사립유치원을 보호하는 그 방탄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온몸으로 그냥 뭐 실드를 치고 계시니까요. 아주 든든하게 써 아주.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날려먹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법안 또 있죠. 유치원 3법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회 찾은 유가족들 울분에도 자유한국당 몽리로 불발된 김용균법 요 기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 즉 산안법 논의 역시도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대요. 진짜 미친다.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발칙한 뉴스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26일날 다시 논의를 해서 이제 뭐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전해드렸죠. 그러면서도 물론 그게 잘 될까 의아스럽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또 자유한국당에서 또 태클을 걸어서 이게 많이 틈이 좁혀졌다던 산안법이 완전 그냥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이런 황당한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재계 반발 논리를 고스란히 들고 나오면서 다시 원점에서부터 공개 토론을 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딱 느껴보시죠? 아까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에서 완전 막 푸시푸시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역시나 재계의 입장에서 재계를 딱 등에 끼고 이렇게 푸시푸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몸으로. 아까는 유치원을 이렇게 막아준 거고 이번에는 재계의 이익을 몸소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럼요. 여야가 원래 오늘 그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어서 이견을 뭐 좁혀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개 토론 요구를 하면서 이 산안법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제동을 걸면서 법안 자체에 지금 부정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산안법 연내 처리 역시나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 8개 쟁점 가운데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원청에 대한 책임이죠.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을 높이는 것. 뭐 이 두 개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뭐가 이렇게 그렇게 못할 일인가 이게? 사실 애초에 여야가 이미 지금 틈을 많이 좁혔었다고 했잖아요. 격차를. 24일에. 많이 지금 이 법안 처리 내용을 많이 지금 이견을 좁힌 상황이라서 어제면 최종 합의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더란 말이죠. 8개 쟁점 가운데 어찌됐건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그리고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 계획 구체화 등등의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는 여야가 나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와서요? 이때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신중하게 검토할까? 이전까지는 생각이 없으셨나?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그러셨대요. 김용균 씨의 사망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생각은 하는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죽음이라도 어쩔 수가 없네 이런 건가요? 법조문이 많아서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강사법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합의해줬는데 잘못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많이 봐왔다. 산업 현장에 제대로 된 안전을 담보하는 법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만큼 더 심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지금 기업이 이익이 지금 많이 깎인다. 기업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정도의 부작용이겠죠. 뭐가 더 있겠습니까? 기업이 지금 다 돈 문제인데. 그 부작용, 그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기업이 돈 많이 쓰는 거에 대한 걱정인데, 지금 이게 없으면 당장에 오늘만 해도 지금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위태롭게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게 기업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혹은 자기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깎이게 될까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들의 죽음이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런 건가요?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면 기업 경영 존립 기반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청의 책임을 지금 묻자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게 기업의 경영 존립 기반을 와해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니들이 시킨 일이잖아요. 원청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청이 시킨 일이니까요. 아니, 다른 별개예요? 니들이 시킨 일을 지금 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왜 니들이 책임을 안 져요? 니들이 시킨 일을 하다가 죽었는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 이익 때문에 기업의 존립 어쩌고 있다. 그 기업이 그렇게 약할까? 노동자들 더 고용했다고 기업 망하는 사례는 보질 못했는데. 글쎄 기업들이 엄한데 돈 쓰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기업 말아먹는 꼴은 많이 봤어도 노동자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줘서 그런 식으로 망하는 꼴은 정말 본 적이 없네. 네.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서부발전이면 원청들 있죠. 기업 순이익 어마어마하시다고. 돈 아주 사람 죽어나가게 만들면서 돈 아주 잘 벌고 계신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아랑곳 없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원청이 책임 너무 많이 지면 안 된다고. 우리 원청 어떡하냐고. 우리 원청 굶어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보호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야당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이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라고 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 2월에 입법 예고하고 11월에 산안법 전부 개정안을 내기까지 2월에 내고 11월까지 수십 차례 의견을 듣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뭘 더 논의하자는 거냐 이렇게 다들 황당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겠어요. 논의를 할 게 아니라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죠. 하기 싫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또 자유한국당은 아까 유치원법이랑 똑같아요. 논의할 시간 더 있다. 왜냐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1월 15일까지로 늦춰졌기 때문에 논의할 시간 얼마든지 있다. 논의 더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지 말라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흥미를 잃기까지 기다리는 거겠죠. 그죠?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응? 정말 우리 채팅창에서도 속 터져서 못 보겠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이렇게 매번 속이 터지는 이런
사태를 접할 때마다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네요. 쟤들 누가 뽑았어? 정말 누가 뽑았어?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 이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쟁점 법안들을 정말 지극히 그 범죄자 혹은 가진 자들의 편에서 온몸으로 막아나서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을 볼 때 저 배지 대체 누가 달아줬나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자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 단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잘못했습니다, 이딴 얘기로 눈 감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뽑아줄 수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네요. 그죠? 속 터져. 그러게 말이에요. 특히 공기업들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정말 공기업들도 물론 그렇고요. 이런 걸 잘 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는 입법기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잘 선출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우리 제발 선거 잘하자고요. 그죠? 언제 총선 와? 미치겠어, 정말. 네, 지금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소식이 들려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라서 이거 하나만 짧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사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파인텍 노동자들 411일 굴뚝농성 만에 사측과 첫 대화 시작. 자,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이 세계 기록 세웠다고, 굴뚝농성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록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좀 화제가 되다 보니 드디어 사측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굴뚝농성이 시작된 이후 첫 만남인데요. 사실 이것도 못 믿어요. 우리 알잖아요. 408일 동안 했던 굴뚝농성의 대가로 약속을 했지만 그걸 또 파기해버린 게 사측인데, 또 이제 화제가 되니까 논란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측이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 듯 한데요. 이거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나 어찌됐건 411일 만에 드디어 그래도 대화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니 그나마 조금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제발 이번에는 좀 부디 대화를 잘 또 해서, 이게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 지켰을 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지켰을 때 이것도 똑같이 사측에게 그에 대한 좀 처벌이든 뭐든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좀 강제적인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409일, 411일 지나서 또 400 며칠을 고공농성이 3차 고공농성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죠? 이번 합의가 일단 무조건 잘 돼야 할 듯 하고요. 네, 종교계 대표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잘 부디 이 추운 겨울 더 오래 있지 않으시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 부디 잘 챙기셔야 될 텐데. 네, 좋은 소식 들어오면 발칙한 뉴스에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 너무 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살아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혹한과 싸우며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